그 조건방열하고 마찬가지로 독립시행 확률이 있잖아. 이 문제가 독립시행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거는 어떤 공식에 의존해가지고 대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일단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독립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지? 특히나 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후 통계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또 표현이 이루어지니까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일단 점검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독립사건이라는 말하고 독립사건과 그 다음에 종속사건. 자,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 내용은 어디에서 이제 기인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조건방률 했었지. PB가 A라고 했을 때요. 일단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A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B도 포함되는 부분. 그지?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했었잖아.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이 조건방률의 계산법이었지. 그러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이기 때문에 A는 절대 공사건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공사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PA, 얘는 절대 확률 자체가 0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분수로 분모에 0이 아닌 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 조건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 이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다 이 분모를 곱하더라도 등식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양변에 PA를 곱하게 되면 일단 우변 쪽을 먼저 쓰게 되면 PA 교비가 되고 얘는 PA 곱하기 PB가 A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조건방률이었거든. 그럼 이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의 내용으로 넘어가고 또 독립사건, 종속사건을 얘기할 이 관계식이 필요하거든. 자, 라고 할 때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 과정, 이건 뭐죠?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관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얘를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그래서 확률은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두 개로 나눠지지. 그러면 덧셈 정리는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었잖아. 다시 얘기해 볼까? 덧셈 정리는 A 합 B, 즉 집합의 연산의 표시로 나타내는 형식이고 이 얘기는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합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얘는 구할 때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더하기. 그다음 B가 일어날 확률에서 뭘 뺀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안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더하면 안 돼서 한 번은 빼줘야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낸 이 형식을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덧셈 정리는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고 곱셈 정리는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또 우리가 덧셈 정리에서 얘기할 때 이 A 교비 있지, A 교비.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공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A 교비, 얘가 공사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A와 B가 무슨 사건이라는 뜻이냐면 A하고 B는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로 했었잖아. 이면 A와 사건 A와 B는 무슨 사건 관계다? 사건 A와 B는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했었다. 자, 그러면 얘가 이게 배반 사건이게 되면 합사건 A와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덧셈 정리였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덧셈 정리라고 얘기하고 이 덧셈 정리는 우리가 확률의 앞에 있는 파트에서 이미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되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이걸 우리는 곱셈 정리라고 하거든. 그러면 곱셈 정리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A가 일어난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난 확률을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건데 이 내용 안에서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져요. 두 개의 내용으로.
어떻게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지냐면 첫 번째 PB바 A가요. 어떤 뜻이냐? 다시 얘기하자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가 그냥 PB하고 같은 케이스가 있고 반면에 PB바 A가 PB하고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이 얘기는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말이야.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차를 두고 얘기하자면 A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전제하자.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앞에서 A가 일어났는데 그냥 혼자 B가 일어난 확률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A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관계없는 거야. 어떤 얘기냐면 PB가 A여 하면 얘는 A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에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 근데 얘는 그냥 PB와 같잖아? 그럼 이 얘기는 A하고 B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란 얘기야. 앞에서 A 사건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냥 B 혼자 일어날 확률하고 같다 이 얘기는 A하고 B 사건은 관계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때 배반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돼. 배반 사건은 말이야 관계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것뿐이야. 그런데 얘는 A하고 B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할 때 우리는 사건 A하고 B를 사건 A와 B를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국어에 대한 어떤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독립사건임을 나타내는 어떤 관계식은 이 등식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독립사건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등식이 성립하면 독립사건이고요. 얘는 PB가 만약에 A여다. 근데 얘가 또한 PB하고 같지 않다. 이 말은 말이야. A가 일어났다는 전제에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B 혼자 일어날 확률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이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에 대해서 앞에서 일어나는 A 사건, 얘가 영향을 끼치는 거야.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B에 대해서 앞에서 일어난 사건 A가 영향을 끼친다고.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확률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야. 라고 할 때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은 관계, 이때 사건 A하고 B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종속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종속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B사건 A의 종속을 받는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의미만 전달하면 됐지 이 용어보다는 이 관계식의 성립 여부에 따라 이 표현을 쓴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예를 단적으로 드냐면 이런 예를 들죠. 어떤 주머니 속에 흰 공 2개가 있고요. 검은 공 3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거를 검은 공이라고 이해하자. 이걸 흰 공이라고 이해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도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자. 그러니까 두 번을 꺼내는 거야. 두 번을 꺼내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도 흰 공 꺼내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흰 공을 꺼냈다라고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그때 확률은 얼마냐? 알았지? 그러면 첫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은 전체 개수가 5개고 흰 공이 2개니까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지. 5분의 2. 맞지? 자,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는 관계없는데 두 번째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에 의한 시행을 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 결과의 확률이 달라져. 그러면 첫 번째 이 흰 공을 꺼냈어. 흰 공을 꺼냈는데 다음 또 공을 꺼낼 때 방금 전에 꺼낸 공을 다시 넣고 꺼내는 방법과 다시 안 넣고 또 두 번째 꺼내는 방법에 따라서 다음에 일어나는 확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맞니?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얘를 공을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다시 넣었어요. 꺼낸 공을 다시 넣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넣고 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 원래 상태로 되돌린 다음에 꺼냈다 이 얘기지. 그러면 또 흰 공 꺼낼 확률은 공의 개수 변화 있니 없니? 전체 공의 개수 변화 없지? 그 다음에 흰 공의 개수도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5분의 2야. 그래서 얘는 결국 25분의 4인 반면에 두 번째,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것은 얘하고는 관계없이 똑같아. 자, 그런데 이번엔 비복원으로 해보자 이거지. 비복원 추출로 해보자. 비복원 추출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않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꺼낸 공을 다시 안 넣는 거야. 그러면 흰 공 하나를 꺼냈잖아. 흰 공 하나를 꺼냈으니까 전체 공은 4개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흰 공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겠지. 그래서 두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은 4분의 1. 고로 얼마? 얘는 10분의 1이 되죠. 약분 처리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두 번째 일어난 사건. 얘가 A 사건이고 얘가 B 사건이라고 가정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얘는 표현을 할 때 이게 PA고 그 다음에 얘는 A가 일어났다는 전자에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 이게. 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게 말이야, 요게. 앞에서 흰 공을 꺼낼 때 또 검은 공을 꺼낼 때 관계 있을까? 봐봐. 얘 흰 공을 꺼낼 확률이지. 자, 그런데 검은 공 꺼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이지. 근데 다시 공을 돌려줬지. 그리고 두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을 B사건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B사건의 확률은 앞에서 흰 공을 꺼냈든 검은 공을 꺼냈든 5분의 2라는 확률의 변화가 있어 없어? 확률의 변화 없지. 그러니까 이 PB와 A는 앞에서 A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관계 있니 없니? 관계 없잖아요. 그냥 관계 없이 그냥 뭡니까 얘는? 그냥 PB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원 추출에 의한 결과물은 우리가 바로 독립사건의 한 단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흰 공을 꺼낼 때하고 검은 공을 꺼낼 때 이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지 않겠어? 만약에 얘는 흰 공을 꺼낼 때 확률이 흰 공을 꺼냈다는 전제의 확률은 두 번째에선 4분의 1이지만 앞에서 검은 공 꺼낼 확률은 5분의 3이거든? 그러면 얘는 전체 공은 4개지만 흰 공은 2개 있으니까 4분의 2지. 달라지지? 앞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다음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확률에 대한. 그럼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는 무슨 사건? 바로 종속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라는 거에 따라서 독립이다, 종속이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 없이도 사실은 이 문제는 풀 수는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이 예를 든 것뿐이야. 자, 그러면 종속과 독립의 관계는 바로 이 관계식, 이 등식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단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대표적인 건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것도 하나의 내용이긴 하지만 바로 곱셈 정리라는 이 등식의 성립 여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독립사건이 되려면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사건이 되려면 A 교비 있죠? A 교비가 일어날 확률. 독립사건이 되려면 이 PB와 A가 뭐가 된다고요? 뭐가 같다고요? 이 PB와 A가? PB와 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A하고 B가 독립이면 PA 교비의 계산법은 PA 곱하기 PB 이게 성립하게 되면 이때 우리는 바로 이거를 A하고 B는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 내용보다 이 등식의 성립 여부로 독립, 종속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면 독립이고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뭐고? 종속이야. 그래서 A하고 어떤 예를 들 거야. A 사건과 B 사건이 있는데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사건이냐 종속사건이냐라고 물으면 단순하게 복원 비복원의 경우에서만 다뤄지는 거 아는 거야. 이 예가 아닌 다른 예에서도 독립과 종속은 있는 거고 이건 하나의 종속과 독립을 얘기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 것뿐이지 독립과 종속은 주머니 속에 공이 있는데 꺼낸 거를 다시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나타난 이 형식만 독립, 종속만을 얘기하는 예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종속과 독립을 따지는 방법은 이 등식의 성립 여부예요.
이 등식의 성립 여부라는 것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할게. 뭐의 배수? 짝수지, 짝수. 그럼 얘는 이 원소 자체가 2, 4, 6이겠지. 자, 두 번째 B 사건인데 이 B 사건은 뭐라고 할까? 6의 약수라고 할게. 그럼 6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2, 3, 6 이렇게 원소 4개를 취하겠지. 그 다음에 C 사건이 있어. C 사건은 주사위 눈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 그럼 소수는 뭐 있지? 2, 3, 5 3개가 있지. 이렇게 물은 가운데 A하고 B하고 C하고 독립이 사건은 어느 사건이고 종속 사건은 어느 사건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먼저 3개를 한꺼번에 따지는 게 아니라 독립과 종속은 두 사건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야, 얘들아. 두 사건의 관계에서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A하고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그 전에 A 교 B를 구해보시고 B 교 C를 구해보시고 C 교 A를 구해봅시다. A 교 B는 뭐예요? 2 하나인가요? 2하고 6이죠. 자, B 교 C는 뭐예요? 2, 3. 그 다음에 C 교 A는 2 하나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얘기한다. PA 교 B, PA 교 B. 이 사건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6분의 2 아니야? 그래, 안 그래? 6분의 2 맞아? 아니,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NS분의 NA 교 B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NS는 주사위 한 개니까 6가지지. 전체 경우의 수. 그래서 6분의 얼마야? 6분의 2. 즉, 얼마? 3분의 1이에요. 얘는 3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PA는 얼마죠? PA는? PA는 그냥 6분의 3,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PB는 얼마죠? PB는 6분의 4예요. 자, 그럼 보자. 얘가 얼마라고, 얘들아? 얘는 3분의 1이야. 그 다음 얘는 얼마라고?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지? 3분의 2야. 이거 곱하면 몇 분의 몇이야? 얘하고 같아, 안 같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지. 이렇게 이 등식이 성립하면 이때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내에서만 따지는 사건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 중에 한 독립과 종속을 얘기할 때 조건부의 어떤 형식을 갖고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한정해서만 독립, 종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등식의 성립 여부야. 이걸 갖고 따지는 것이지 독립과 종속은 주머니 속에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다음 거를 꺼낼 때 이것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 오로지 이 등식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에 따라 독립, 종속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A 사건과 B 사건은 무슨 사건? 독립사건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B교 C도 한번 해볼까? B하고 C는 둘이 무슨 관계인지 한번 살펴볼까? PB교 C. 이거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지. 6분의 2니까. 자, 그러면 PB는 몇 분의 몇이야? PB하고 PC 한꺼번에 쓸게. PB는 6분의 4. 즉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고 곱하기 PC는 2분의 1이 되지. 그럼 얘도 얼마지? 얘도 3분의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의 등식이 성립하니까 B하고 C도 무슨 사건이다? 독립사건이다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C교 A 볼까? 자, 얘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 또? 6분의 1이지 이거. 그치? 자, 그 다음에 PA 곱하기 PC 해볼까? PA 몇 분의 몇? 2분의 1. 그 다음에 PC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럼 몇 분의 몇이야?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죠?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C하고 A 관계는 종속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면서 앞에서 뭐가 일어났다라는 전제를 둔 것도 아니고요.
주머니 속에 어떤 공을 꺼내는 형식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있잖아.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든 간에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러잖아.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 곱사건은 그냥 그 각각의 확률을 곱해버리면 된다 이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것도 알아둬야 돼. A하고 B가 독립이잖아, 얘들아. A하고 B가 독립이면 A 사건과 B 사건은 관계없는 거야. 그러면 P, A, 교, P, 여 이런 문제들 있지, 이런 문제들. 그럼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의 여도 독립이야.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할 때 그냥 PA 곱하기 그냥 PB 여 해버리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B의 여사건의 확률이지. 근데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계산법은 어떻게 하더라? 여사건 1에서 PB를 빼면 되지 않니?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또 PA 마이너스 분배해서 PA, PB 이렇게 처리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거를 갖고 다시 이걸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야 돼. 얘하고 얘는 공통인수가 PA지. 그럼 PA로 묶으면 1 PB고 1 PB는 PB의 여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A하고 B가 독립이잖아. A하고 B가 독립이면 A 합 B라고 하는 이 덧셈 정리의 처리는 PA 더하기 PB에서 아까 뭐를 뺀다고 그랬어? 이거 뭐를 뺀다고 그랬어? PA 교 B 곱사건의 확률을 뺀다고 그랬지.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는 PA 더하기 PB 해놓고 얘가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로 해도 된다. 됐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공통인수 PA로 만약에 묶었다. 그럼 PA로 묶게 되면 얘는 또 1 PB가 되고요. 더하기 PB는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로 처리해요? 뭐로 처리해? 1에서 PB를 빼면 뭐야? PB의 여잖아. 됐니?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이 얘하고 같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 A하고 B가 독립일 경우.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연산의 변형에 대해서 그냥 능수능란하게 이제 처리해 나가면 돼. 오케이? 됐어? 그럼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뭐고? 종속사건이라서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종속이라고 할 때는. 그지? 또 하나, 선생님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 이제 잘 등장할 거야. 진입판정. 그러니까 참거진 물을 때. 배반사건하고 독립사건하고 이거를 연관을 두는 거 있지. 배반사건이면 독립이다. 독립사건이면 배반사건.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다 거짓이야. 배반사건하고 독립사건 전혀 관계없는 거야, 얘들아. 다 거짓이야. 다. 올 거짓. 배반하고 다 거짓. 배반하고 독립을 갖고 연관을 둔 내용들은 다 거짓이야. 이게 배반사건이면 얘가 얼마야? A하고 B가 배반사 얘가 얼마야? 0이지 0. 근데 얘가 얘하고 같다고 그랬지? 맞아? 그러면 A하고 B가 배반이면서 독립이야. 근데 얘는 배반이니까 0이다? 그럼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 0이잖아. 말이 되니? 안 되죠. A하고 B가 일어났다는 전제인데 그럼 일어났으면 공사건이 아니므로 확률은 0이 아닌데 0이 아닌 확률끼리 곱했는데 0이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배반하고 독립은 전혀 요걸 갖고 연결 지으는 내용들은 다 거짓입니다 라는 걸로 처리해서 나타내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독립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봐봐. 여기에 113페이지부터 쭉 보면 어디까지? 30번까지, 116번까지 다 연산이잖아. 다 연산.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만약에 A하고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얘를 뭘로 고쳐? PB로 계산해버리면 돼. 됐지?